네, 16년도 4회를 한번 볼까요? 네, 4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4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4회 관연도 기출 문제입니다. 절삭 공구로, 자, 2016년도 4회입니다. 좀 구분을 해서 하려고요. 예, 나눠봐야겠습니다. 자, 2016년도 4회입니다. 절삭 공구로 사용되는 재료가 아닌 것은, 절삭 공구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강도나 경도가 높아야 돼요. 강성도가 높아야 되는데, 예, 페놀, 서멧, 세라믹, 초경합금, 페놀은 관계 없는 거죠. 예, 세라믹과 서멧 다 이거는 예, 우리가 절삭 공구로 사용하는 거죠. 예. 자, 철강의 열 처리 목적으로 틀린 거, 내북력과 변형을 증가시킨다. 예, 이게 틀렸죠. 변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응력과 변형을 증가시킨다. 열 처리 목적이 이건 아니죠. 예, 강도, 연성, 내몸성 등을 향상시키고 표면을 강화시키는 등의 성질을 변화시킨다. 미세하고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킨다. 변형을 증가시킨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응력과 변형을 시킨다. 개선을 하는 데 목적이 있죠. 자, 이번에 답은 1번입니다. 자, 상온이나 고온에서 단조성이 좋음으로 고온 가공이 용이하며 강도를 요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황동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육사황동이 인장강동이 최고되고 칠삼황동이 연신율이 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고온 가공이 용이하다 육사황동이죠. 우리가 이 문주메탈이라고 얘기하는 답은 바로 육사황동. 예. 우리가 보통 단조성이 좋기 때문에 육사황동에 해당하는 고온 가공이 용이합니다. 자, 육사황동에 철 2 내지 2%를 첨가해서 강도와 내성이 향상되어 광산기계, 선박용기계, 화학기계 등에 사용하는 특수한 항동은 이렇게 나왔죠? 특수한 항동. 우리가 보통 델타메탈이라고 그래요. 철을 2 내지 2% 함유한다고 그랬습니다. 델타메탈.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탄소광에 함유되는 원소 중 강도, 연신율, 충격치를 감소시키며 적열치성이 원인이 된다. 적열치성 그러면 황이에요. 황이에요, 황. 자, 그래서 페로실리콘이나 우리가 페로실리콘에 해당하는 부분, 페로망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페로실리콘을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황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종의 인장 강도나 연신율, 충격치를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해도 있지만 좋은 예도 있어요, 황이. 자, 탄소강에 함유된 원소 중 100점이나 헤어크랙의 원인이 되는 거,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수소죠. 수소. 예, 수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냉각 가공된 황동 제품들이 공기 중에 암모니아 및 염류로 인하여 입간 부식에서 균열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암모니아,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통 요거는 자연균열에 해당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균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런 형태가 자연균열, 황동에서 많이 일어나죠. 입간부식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자연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도료나 아연 도금을 한다든가 풀림체를 한다든가 그래서 응력을 제거해야 되죠. 미끄럼 베어링의 윤활 방법이 아닌 것은 여기서는 뭐 적화, 오일링, 패드 구분되는 게 있죠. 충격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자, 한쪽은 오른나사, 다른 한쪽은 왼나사로 되어 있어 양끝을 서로 밀거나 당기거나 밀 때 사용하는 기계 요소는 딱 봐도 이게 턴버클이죠. 예, 내용 중에도 얘기를 했었죠. 턴버클. 자, 그 다음에 일반 스포기와 비교한 헬리컬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의각을 선택하여 있어서 축 중심의 거리의 조정이 용이하다. 물림 길이가 길고 물림률이 크다. 최소의 일수가 적어 회전비를 크게 할 수 있다. 추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진동과 소음이 적다. 예, 10번에는 여기에서는 특징으로 틀린 거잖아요. 예, 보통 추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진동과 소음이 적다. 일단 진동과 소음이 스포기어와 비교해서는 맞아요. 근데 추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이거의 특징이거든요. 추력이 발생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헬리컬기에는 비틀려 있거든요. 자, 이렇게 물려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축이 이제 회전을 하면은 한쪽 방향으로 추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서로 엇갈려 있는 형태, 이렇게 엇갈려 있는 형태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시요. 그림을 제가 잘못 그렸어요.
자, 이렇게 기어가 물려 있다라고 가정하고 헬리컬의 빗줄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면 얘 반대쪽으로 들어가죠. 얘 반대쪽으로 이렇게 세 줄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추력이 발생하거든요. 한쪽으로 방향으로 추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 틀렸습니다. 자, 11번 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테이프 핀은 보통 50분의 1 정도의 테이프를 가지며 축의 보스를 고정할 때 사용한다. 맞죠? 고정할 때 쓰는 거예요. 평행핀은 분해 조립하는 부품의 맞춤면에 관계위치에서 일정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한다. 분할핀은 한쪽 끝에 두 가닥이 갈라진 핀으로 축이 끼워진 부품이 빠지는 것을 사용한다. 맞아. 스프링핀은 두 개의 봉을 연결하기 위해서 구멍에 수직으로 핀을 끼워 두 개의 봉이 상대 각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상대 각 운동하는 거는 너클핀이에요. 너클핀. 그러니까 너클핀 형태가 끼워져서 핀의 역할을 어떤 각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이건 아닙니다. 이 스프링핀은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원래 구멍의 사이즈가 일정치 않거나 했을 때 해머로 때려박아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래 우리가 스프링핀입니다. 스프링핀입니다. 회전체의 균형을 좋게 하거나 너트를 외부로 돌출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너트는 무슨 너트냐? 보통 균형을 좋게 하거나 외부로 돌출시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둥근 너트라고 그랬어요. 둥근 너트. 요거 기억하십시오. 안 어려울 때 한다. 균형을 갖게 한다. 그래서 공작기기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 체인 전동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거리가 많아서 속비가 일정하다. 유지분이 보수가 용이하다. 내습이 강하다. 진동과 소음이 없다. 틀렸죠? 진동 있죠? 소음 있어요. 자, 기계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여 운동 속도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장치는 운동 속도 감속이나 정지는 뭐예요? 브레이크죠. 8K 인정하주를 받는 정사각형 단면에 발생하는 인정력이 5메가파스칼이다. 이 정사각형 봉의 한 변의 길이가 몇 밀인가 라고 나왔죠. 이거는 뭐 우리가 계산 공식은 딱 나오죠. 시그마나 A분의 W 똑같죠. A분의 W. 이 정사각형 단면봉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하면 예를 들어서 B라고 한다면 B 곱하기 B죠. B분의 W가 되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시그마는 정사각형이니까 B의 자승이잖아요. 결국은 B의 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해달라는 것은 지금 B의 자승을 구하는 거니까 B를 구하는 거죠. B를 구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그 값에 대해서 1600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160. 맞나요? 8000뉴턴.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40mm입니다. 40mm. 계산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쨌든 계산기를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가공할 구멍이 매우 클 때 구멍 전체를 절삭하지 않고 내부에 심재가 남도록 환영의 호브로 가공하는 방식으로 판재 구멍, 큰 구멍을 가공하거나 포신 등의 가공에 적합한 보링 머신은 이거는 우리가 보통 무슨 머신이라고 하냐면 1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코어 보링 머신. 코어 보링 머신에 해당하는 거죠. 자, 포신을 가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금형 부품과 같은 복잡한 형상을 고정 밀도로 가공할 수 있는 연삭기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금형 부품과 복잡한 거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성형, 평면, 센터리스, 맞는 공구가 아무래도 성형 연삭기가 맞겠죠. 성형 연삭, 맞는 연삭이 아니라 형상, 복잡한 형상을 한다. 그런 건 1번입니다. CNC 공작기에서 휴지 기능 G04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휴지 기능은 홈 가공에서 많이 사용한다. 휴지 기능은 진원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휴지 기능은 깨끗한 표면을 가공할 수 있다. 휴지 기능은 정밀한 나사를 가공할 수 있다. 틀린 건 뭐예요? 4번이죠. 우리가 실제
이송을 잠시 중지하는 거예요. 중지. 모서리 가공할 때나 예를 들어서 모서리를 정밀 가공하거나 진원 가공을 하거나 이런 형태를 할 때 쓰는 거죠. 얘는 아니죠. 홈 가공할 때 쓰는 것. 일단 여기에서는 NC G코드도 많이 나옵니다. G코드도 많이 나와요. 자, 그림과 같이 테이프를 가공할 때 심압대 편의량은 몇 밀인가? 심압대 편의량을 했는데 지금 이게 전체가 아니라 일부죠. 일부니까 심압대 편의량에 해당하는 계산공식이 이겁니다. X는 2L분의, 즉 테이프가 남는 부분을 라지 마이너스 스몰 d를 해서 전체로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단 이것이 전체가 테이프일 때는 어떻게 돼요? X는 2분의 라지 마이너스 스몰 d죠. 왜냐하면 실제의 전체가 테이퍼된 부분이 같으니까 얘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전체가 테이프일 때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일부가 테이프일 때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기억하십시오. 전해 연마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공면의 방향성이 없다.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가공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2번이 틀린 것 같죠. 변질점이 없고 평온한 가공면을 얻을 수 있고 연질의 알루미늄, 구리 등도 쉽게 강통면을 가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복잡한 형상의 20번, 2번이 틀렸습니다. 예, 복잡한 형상의 가공은 할 수 없다. 예, 전해연마 특징 알고 계십시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정리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버핑에 비해서 더 평활하고 광택을 가질 수 있다. 광택까지 난다는 거죠. 이물질도 제거되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마이크로미터 구조에서 구성품에 속하지 않은 것은 보통 엠빌, 스핀들, 그 다음에 슬리브, 클램프, 레치 스톱 이렇게 구분하죠. 스크라이버는 없어요. 스크라이버는 없습니다. 기어 절삭기로 가공된 기어면을 매끄럽고 정밀하게 다듬는 것은 기어 스위핑. 예, 이거는 그냥 뭐 딱 봐도 압니다. 밀링 가공에서 분할대를 이용해서 원주민을 등분하려고 한다. 직접 분할판의 구멍수는 직접 분할대 24개죠. 예. 우리가 24의 약수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24의 7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7개. 그림과 같이 한 병의 테이프를 선반에서 복식 공구대로 회전시로 가공하려 할 때 공구대를 회전시켜야 할 각도는 각자 빼야지 맞았죠. 가공하려 할 때 자, 여기 보시면은 보통 이건 우리가 복식 공구대로 회전하는 형태니까 탄젠트 세타는 2L분의 라지 마이너스 스몰 d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2 곱하기 48이 테이퍼 값이죠. 48. 라지 d가 45고 마이너스 25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이 나오죠. 나오면은 일단은 탄젠트 세타라고 나올 겁니다. 탄젠트 세타 값. 세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참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각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0.2083에 해당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러면 이걸 11.45도. 45도, 11도 4분 몇 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11도 4분 몇 초. 자, 그 다음에 윤활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냉각, 방청, 청정, 용해. 용해는 사실은 없어요. 용해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25분의 4번. 예, 용해 작용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조금 마찰 저항 작용, 밀봉 작용도 합니다. 그 밖에 꼭 요거 윤활 작용 알고 계시고 도면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도면 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기입되는 도면 형식 도면이나 도면의 변화와 같은 정보가 있는 것은 뭐라 그러죠? 예, 표제란이죠. 표제란. 도면이나 도면번호. 도면번호 맞죠? 표제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가는 실선만으로 사용하지 않는 선, 가는 실선, 지시선, 가는 실선 쓰죠. 절단선, 요거는 절단선은 가는 1.4선, 해칭선, 가는 실선, 치수선, 가는 실선. 얘가 아니에요. 예.
절단선은 가는 일점선과 시작과 끝의 굵은 선으로 혼용하죠. 재료의 기호와 명칭이 맞는 것은 STC 기계구조용 탄소광재, SKM 용접 구조용 압연광재, SPHD 이건 열간 압연광재입니다. H 요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만이라도 이게 뭐야? 틀린 거네. 일반구용 압연광재 얘가 맞았죠. 얘가 맞는 거니까 여기 틀렸죠. 네, 지금 제가 틀린 걸 고른 줄 알고 얘도 틀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배관용 탄소광재가 있죠. 그 다음에 열간 압연광재, 탄소공광 해당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나온 것만이라도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하공체 종류와 기호 설명이 잘못된 것은 평면도, 원통도 틀렸죠? 이건 진원도예요. 진원도, 위치도, 직각도. 면의 지시 표시에서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는 거, 이거죠. 이거 절삭이고, 이건 절삭이고, 이거는 여부를 묻지 않음. 절삭 여부를 묻지 않아요. 묻지 않음. 기억하십시오. 자, 제품의 표면 거치를 나타낼 때 표면의 조직의 파라미터를 평가된 프로파일의 산술 높이, 산술 평균. 자, 여기서는 참 용어를 어렵게 나는데 산술 평균 그러면 중심선 평균 거칠기 평균과 같습니다. 중심선 평균. 그럼 RA죠?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여러분들 표기 형태도 기억하시고요. 삼각법으로 그린 투상도에서 우측면도로 오른 것은 자 우측면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특징을 골라서 하셔야 돼요. 일단 보셔야 될 거 옆에 측면에 해당하는 부분에 선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한번 바닥부터 보세요. 바닥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맞네요. 숨은 선으로 들어가는 건 틀렸지. 일단 틀렸어요. 얘는.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려해야 될 거 우측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얘를 갖다가 한번 해보죠. 하나, 둘, 밑에 셋이에요. 하나, 둘, 셋. 자, 근데 얘가 하나, 둘, 셋이죠. 밑에.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지금 숨은 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측이니까 이쪽에서 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니까 얘가 오른쪽에가 있죠. 오른쪽에. 이게 틀렸네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실선으로 표현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이 맞죠. 예, 어쨌든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골라야 됩니다. 다음 중 억지끼워 맞춤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에 보면은 요거는 헐검이죠. 요것도 헐검이에요. 요거는 억지, 요것이 중간 끼워 맞춤이죠. 예. 못따기를 나타내는 치수 부족 기호는 뭐예요? C. 이건 45도 못따기죠. 45도 못따기. 이건 두께. 이거는 반지름이고 이거 S는 9R이라고 합니다. 스피어. 자, 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투상법. 투사선의 평행하게 물체를 지나서 투상면에 수직으로 닿고 투상된 물체가 투상면에 나란하기 때문에 어떤 물체의 형상 정확도에 형상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 투상법은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다. 무슨 투상? 예, 정투상법. 예, 이게 정투상법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가르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맞출 거예요 아마. 하지만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형상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수직하게 닿는다라는 걸로 이해하셔야 돼요. 투상면은 수직하게 된다. 이게 핵심이죠.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웠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치수기입 방법은 뭐냐? 누진 치수기입이죠. 이거의 시작.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누진되면서 여기가 150, 여기서 여기가 420, 640. 누진 치수기. 도면이 구비해야 할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역 및 기술의 국제적인 통용성, 제도자의 독창적인 제도법이면 창의성 없어도 되죠. 예, 도면은 이건 아니에요. 창의성 없어요. 규격 맞춰서 지정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창의성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스퍼기어의 도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축의 직각인 방향에서 본 투상도를 주투상도로 한다. 이뿌리 용어는 굵은 실선을 표시한다. 피치원은 가는 일점선을 표시한다. 축방으로 본 투상도에서 이골원은 굵은 실선으로 한다. 이게 틀렸죠? 예, 축방에서 본 이골원이라는 것이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축방향으로 보는 거는 가는 실선이죠. 가는 실선. 우리가 보통 이골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끄던이라고 얘기하면 이끄던 대충 그리겠게요. 그 다음에 피치원
그 다음에 이고론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뿌리원, 이고론 이렇게 불러요. 이끄던도 사실은 이봉우리원 이렇게 불러요. 이봉우리원. 네. 그래서 명칭은 여러분들이 좀 혼동이 될 수 있어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키의 호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날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통은 이것이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규격상에 보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여기 답을 한번 볼까요? 3번이에요. 3번인데 키의 끝부가 양쪽이 둥근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PSB라는 것은 양쪽 모서리형이다 이런 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보통 이러한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를 고르면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어요. 제도 스프링 제도에서 스프링 종류와 모양만을 도시하는 경우 스프링 제도의 중심선은 어떤 선으로 하나? 굵은 실선이죠? 예, 굵은 실선 하나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관해결을 표시해서 유니온은 어떤 거예요? 예, 여기서 지금 예, 나사, 그러니까 플랜지움, 예, 그 다음에 요게 예, 우리가 유니온이라고 그러죠. IS 규격에 있는 관용 테이퍼 나사로 테이퍼 수나사를 표시한 거. 요거를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50번의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1번. 테이퍼 수나사. 테이퍼 수나사. 기억하시고요. 예, 규격에 있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표준 스포기어에 대한 요용표에서 전체 이높이는 몇 밀인가? 전체 이높이. 모듈하고 관계가 있죠. 일단 모듈. 전체 이높이 어떻게 구해요? HT는 2.25 곱하기 2죠. 네, 4.5. 4.5가 되겠죠. 자, 축을 제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긴 축은 단축하여 그릴 수 있으나 실제 길이로 기입한다. 맞죠? 축은 일반적으로 길이 방면으로 절단하여 단면을 표시한다. 틀렸어요. 예, 이거는 절대적으로 단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구석 라운드 가공부는 필요에 따라 확대해서 기입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부분 단면은 가능하다라는 거. 나사의 제도 바르게 설명한 거. 나사. 수나사 앞나사의 굵은 실선 바로 틀렸죠. 일단 이건 가는 실선. 완전 나사와 불완전 나사의 경우에는 굵은 실선. 그 다음에 나사 끝면에 본 그림에서 나사의 골밑은 가는 실선으로 원주의 4분의 3에 가까운 원의 일부로 그린다. 이게 맞죠? 예, 골밑. 수나사, 앞나사가 결합되어 있을 때 단면은 앞나사가 수나사를 가린 형태로 그린다. 반대로 하죠. 수나사가 가린 형태로 합니다. 앞나사가 아니라. 전체 둘레 현장 용접을 나타내는 보조기어는 이거 3번이죠. 예, 3번이죠. 네, 현장 용접, 전둘레 용접, 네, 현장 전둘레 용접. 스프로킷 휠의 피치원을 표시하는 선의 종류. 자, 스프로킷 휠에 해당하는 피치원이에요. 피치원이니까 우리가 가는 1.4선이죠. 이거는 기어하고 스프로킷이 똑같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거의 같기 때문에 기어 쪽으로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다음 중 베어링의 안찌름이 17mm인 베어링은 어떤 겁니까? 네, 6303. 다음 설명하는 3차원 모델링 방식은 예, 간섭 체크를 할 수 있다. 질량 및 물리적 특성 계산이 가능하다. 요게 나왔으면 이거는 분명히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컴퓨터 입력 장치 한 종류로 직사각형 판에 사용한 자가 손에 잡고 움직일 수 있는 펜 모양의 스타일러스 펜이 있고 이렇게 쭉 나오죠. 디지타이저. 지금 디지타이저를 얘기하는 거죠. 디지타이저. 자, CAD 시스템에서 도면에 임의의 점을 입력할 때 변하지 않은 원점을 기준으로 정한 표기. 이건 절대적표죠. 변하지 않는 거. 데이터를 표현할 때 최소 단위.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비트죠. 예, 문제 최소 단위 그럼 바이트였어요. 네.